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우리나라 정치권 등 사회에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남기업, 지금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채권단의 자금 지원안이 부결이 되자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 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협력업체 도산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기업은 시공 능력 평가 24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차질을 빚어오다가 최근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에 입주가 지연되든가 이런 입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 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 보증 현황을 보면은 서울 봉천동을 비롯해서 수원 아너즈빌 위즈 등 총 3,590여 가구에 이릅니다. 오늘 법정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그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나 공사를 대신할 승계 시공사 선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사 지연이 우려됩니다. 또 베트남 등 해외 사업은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요. 이 1,8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검찰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후에 정동환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 이 가운데 약 40억 원을 국내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경영 책임자였던 정 전 부회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이미 구속된 박모 전 상무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는 최모 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모 본부장은요, 이 포스코건설 김모 전 부사장과 함께 정동화 전 부회장 측에 비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전달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있죠. 네. 근데 이 박 전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검찰이 참 요즘 바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오늘 교육부와 중앙대 그리고 박범훈 전 수석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재직 당시에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 전 수석은 국악인 출신인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MB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는데 청와대에 들어간 시기는 2011년 초입니다. 검찰은 당시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를 통합하는 데 박 전 수석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였죠. 이 중앙대가 적십사 간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박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대상에는 양평군에 위치한 무쏘리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서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겠다고 한 뒤에 양평군으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무상 지원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건축비에 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2009년에 완공된 이 연수원 건물과 토지는 현재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무쏘리 소유로 돼 있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아주 영구히 퇴직시키는 이런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부터 최근에 해군 장성들의 캐디 성희롱까지 이 성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오늘 확정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르면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립 그리고 사립교원도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시키고요.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 퇴직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추방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가 세월호 특위를 축소하는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제와 예산안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세월호 특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당초 특위가 제안했던 내용에서 예산과 인원이 모두 줄었습니다.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30명에 줄어든 90명으로 못 박았고요. 또 직제안에 있던 사무처 3국 중에 이 안전사회국과 지원국을 과장급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학생들을 구하는데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정탐 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섰죠. 기자회견도 시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정탐과 모력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간첩 김국기 씨와 최준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어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 씨는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서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거주를 했고요. 최 씨도 1959년생으로 춘천에서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두 명 모두 국정원 요원에게 매수돼서 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는 게 사실상 북한의 주장입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아주 즉각적인 소환을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 규범에 따라서 신변 안전과 평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0월 이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씨를 하루빨리 석방하라고 함께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정원 매수설 주장에 대해서는 이 통일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kolumnist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죠. AIIB. 여기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어젯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정 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 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AIIB는 1천억 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입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미국이 AIIB를 견제하면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AIIB에 가입 결정하면서 가입이 유력시된 바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 정부에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 참여 결정 시한을 제시하는 등
가입을 재촉해 왔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AIB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익은 어떻습니까? 기재부는 참여 발표문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AIIB로 아시아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돼 국내 건설사의 호재가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있습니다. 네. 정부는 설립 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 배분과 이사회 상임화를 등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적정한 지분 확보는 한국의 발언권 확보와 밀접하기 때문인데요. 네. 또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AIIB에 가입한 만큼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정치적인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대출 규제가 해소된다 하는 이 소식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으로 은행권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10%대 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오늘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10개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가진 두 번째 금요일 모임에서 언급됐는데요. 이날 임 위원장은 참가자들이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시 금리 상한제도에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10%대의 중금리 대출이 어렵다고 언급하자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일체의 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영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임 위원장은 참석자들이 은행이 운전자금 대출 때 용도의 유용 여부를 의무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이 소극적 여신 취급을 만든다고 지적하자 이 역시 자율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은행의 자문 서비스 제공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직원의 3년 이상 동일 지점 장기 근무 제한 규정도 사문화됐다며 연이어 규제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임 위원장의 행보는 금융지주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멘 사태로 유가와 국내 증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멘에서 시아파 후티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2 넘게 급등하는 등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멘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함에도 국제유가가 불안한 것은 예멘의 바브 알 만데브 해협이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의 너비는 30km에 불과하며 하루 평균 380만 배럴의 원유가 수송되는데요. 이곳 해상 운송료가 위협받으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물론 해상 운송 보험료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휘발유 평균값은 27일 현재 리터당 1,511.6원 수준이지만 예멘 사태로 다음 주에는 공급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멘 사태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전날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전날보다 2020선이 무너지면서 2019.80에 코스닥 지수는 2.41포인트 떨어진 640.12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중동발 불안이 세계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로 앞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동안 순매수 행진을 벌였던 외국인은 전날 매도로 돌아선 이후 이날에도 933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동 리스크가 우리 증시의 보합 또는 하락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은 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다면서요?
네, 네. 일본 정부는 강고한 일미 관계를 세계에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네. 전후 70년간 일본의 행보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이 전후 70년간 걸어온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법의 지배가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없이 아베 총리의 연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 한인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조금 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일본과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회원국 표결을 거쳐서 조금 전 채택됐습니다. 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가 된 것을 환영하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의 이 외국인 강제 납치와 실종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서 국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에 대한 패널 토의를 오는 9월 열리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번 결의안이 조작된 것이라며 용납하지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예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이 나선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에 대해서 러시아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요.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예멘 사태 악화 문제를 논의하면서 즉각적 전투행위 중단과 또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 등의 노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우디 등이 예멘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예멘 사태를 비교하면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직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보와 수송 분야 지원을 지시는 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두고 대립했던 러시아와 서방이 예멘 분쟁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 24일 독일 국적기 프랑크 환자의 저가 항공사 저먼윙스 소속의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을 했죠. 이 사고로 탑승자 150여 명이 전원 숨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정윤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원대학교 정윤식입니다. 네, 이번 사고가 이 부조종사의 자살 비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공항당국에서 항공당국에서 좀 이렇다 하고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예. 정황상으로 자살 비행 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인행위죠.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조종석에 이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은 상태에서 네. 항공기를 이제 강화시켜서 이렇게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가 잠시 나왔다가 이 조종실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조종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밖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열지 못하게 돼 있나요?
이제 열쇠 지금 이제 열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번호키가 달려 번호키 있습니다. 같은 거, 예. 네. 그래서 9.11 사태 이후로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항공기 문을 굉장히 이제 방탄문화시키고요. 네. 그 과거에는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만 차도 문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좀 돼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9.11 사태 튼튼하게 만들면서 또 기능 자체를 여러 가지 기능을 둬가지고요. 이제 보통 때 들어올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또 밖에서 번호키에 의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번호키를 누르는 동안 적게는 뭐 8초에서 길게는 30초까지 시간 지연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과연 들어올 사람이 맞는가. 네.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번호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조종석 내에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못 열게 하고 또는 아예 수동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막대, 우리 쇠파이프 같은 막대를 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 수동으로 이렇게 잠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열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부조종사가 우울증을 앓은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네. 예. 근데 이 파일럿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특히 조종사에 대한 신체 검사는 아주 상당히 세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항공사나 공항 당국에서 사실은 항공 당국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소견입니다. 이제 의사는 기본적으로 항공 전문의들이 이제 소견을 내고 또 그 분야 다른 분야는 또 그 담당 분야들이 소견을 내는데 만약에 치료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은 네. 뭐 그걸 가지고서 치료된 사람을 탑승하지 못하게 거부시킬 방안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예. 이게 또 인권 문제까지도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또는 어떤 약간 유사한 형태의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렇다고 이제 그냥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조종사가 될 때 아니면 뭐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뭐 받아들이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이게 심신불안 경력이 있어도 비행기 조종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한국적인 이제 문화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드물긴 하고 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지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1년마다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나이 좀 60 넘을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문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또 이제 항공사에서 그 관리자들이 계속 출근했을 때 얘기도 하고 뭐 특히 또 비행을 하는 거는 혼자 비행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비행하기 때문에요. 장시간으로 갈 경우는 뭐 8시간 이상 계속 대화할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좀 행동이 이상하든지 하면 바로 또 상부에 보고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종석 규칙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뭘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예, 이제 운송용 항공기에서는 조종사가 이제 보통 2명이 운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처럼 뭐 생리적 현상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기 점검을 위해서 조종석을 이탈할 경우에 예. 혼자 이제 조종사 혼자 남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자체가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요번과 같은 그런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다른 예비 조종사가 들어와 있든지 네. 아니면은 심지어 선임 객실 승무원급의 경력 많은 승무원이 들어와서 2명이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몇 개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항공사들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제도화돼서 쓰는 항공사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예비 조종사가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원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추락 사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도 뭐 이제 모잠비크에서 추락한 사고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요. 예. 자살의 추정이지 자살이라고 확인된 사례가 사실 드뭅니다. 예. 이유는 자살할 경우에는 보통 아주 많은 고속으로 비행 충돌하다 보니까요. 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박스마저도 다 파손이 돼서 뭐 규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정을 할 뿐이지 실제 완전히 자살로 이렇게 된 거는 몇 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이제 저가 항공사 사고이죠. 근데 이 항공사가 그동안에는 뭐 아주 상당히 신용이 있는 항공사였다고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저가 항공사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덜 안전합니까? 예, 그거는 뭐 아닙니다. 네. 저가 항공사는 운영 비용을 줄여서 즉 뭐 기내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신문 이렇게 배포하는 거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운영비를 줄여서 저가로 운영할 뿐이죠. 네. 뭐 항공기 정비를 한다든지 조종사에 대한 급여를 낮게 한다든지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가 인가가 됐다는 것 자체는 그 해당 국가의 항공 당국의 모든 그 이제 서류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결코 저가 항공이라서 이제 뭐 안전하지 않다든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그 비행기 기종이 말이죠. 지난해 12월에 사고 났던 그 여객기 이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에어버스 A320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같은 기종이라고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에어버스 320 기종이나 또는 보잉 737 기종 같은 건요. 예. 737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셀러로 5,000대 이상이 팔리는 항공기거든요. 아, 예. 에어버스도 마찬가지 에어버스사의 그 베스트셀러 기종이기 때문에 예.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도 많이 난다. 사고도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항공기가 뭐 안전하지 않고 뭐 이래서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운영 이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 기종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국내 저비용 항공사 또는 이제 메이저 항공사에서 다 쓰고 있는 항공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승객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요. 예.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문 번호 방식을 비밀번호 방식을 지문 방식으로 변경해서 뭐 들어간다든지 조정실을 네네. 지금 이제 외부 테러의 방지 차원에서만 이제 도우문에 대한 기능을 뒀는데요. 네. 실제 이건 외부 테러가 아니라 내부 테러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무슨 다른 기능을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요. 네. 또 이제 지금 국내 항공 당국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조종석 2인 탑승이라든지 네. 뭐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하고요. 네. 또 하나가 만약에 무슨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의 예측 가능성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예측 가능성만 가지고도 항공사에서는 그 사람의 조종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법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뭐 인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관련된 문제니까요. 예, 그렇죠. 좀 단단히 조치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군요. 이 자살 비행을 정말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판교 분기점부터 성남,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광암터널에서 구리 이후로 남양 요감소까지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조남 분기점을 지나 수암터널까지는 19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도 4km 구간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
전체적으로 가자 부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다시 서인천부터 부평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신월 부근에서도 차간역이 좁혀집니다. 서울 도심은 정릉로 아리랑 로터리에서 정릉 입구 구간 하비철에서는 추돌 사고가 방금 전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이 구간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입니다.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하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한남대교 구간 이후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이태원로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까지는 20km 안팎이고 반대편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 따라 지금 강남 쪽으로도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새 낱말인데요. 꿀같이 달콤한 재미, 매우 재미있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반대말로는 노잼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꿀잼, 2번 딸기잼, 3번 포도잼, 4번 도리도리 잼잼.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통해서 5분께 5년 만에 돌아온 명작 연극 경숙이 아버지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이지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1740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중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수업하기 어렵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새 낱말인데요. 꿀같이 달콤한 재미, 매우 재미있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반대말로는 노잼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꿀잼, 2번 딸기잼, 3번 포도잼, 4번 도리도리 잼잼.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5년 만에 돌아온 명작 연극 경숙이 아버지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이죠. 그리고 2분께는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310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7622번님께서는요. 한국 사람인데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문화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환 선수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눈물로서 사과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박태환이 오늘 서울 잠실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대표 선수로 반성한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는데요. 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해 9월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요. 지난 23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청문회에 참석해서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태환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성 반응 이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수영장 밖 세상에 무지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후회했고요. 네. 기자회견 도중에 약쟁이란 단어를 말할 때는 한동안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자들 질의응답에서는 호르몬 주사제인지 모르고 맞았는지 몇 번 맞았는지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박태환은 호르몬 주사제였다는 건 도핑 적발 이후 처음 들었고 문제가 되는 주사는 딱 한 번 맞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태환 선수가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밝혔습니까? 네, 박태환이 내년 올림픽에 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힘든 훈련도 잘 견디겠지만 지금 이 순간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는데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말한 것을 봐서는 출전 의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환은 내년 3월 2일에 징계가 풀려서 내년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 기는 열렸는데요. 하지만 도핑 양성 반응 선수는 징계 후에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61.4%가 박태환에게도 예외 없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사과 기자회견으로 차가운 여론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가 이름이 바뀝니까? KBO 리그? 네,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렇군요. 내일 개막하죠? 네, 맞습니다. 신생팀 KT가 합류해서 19단 체제로 새 출발하는 KBO 리그가 내일부터 7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팀당 경기 수가 종전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늘었고요. 정규리그 4위와 5위 팀 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신설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대구에서 삼성과 SK, 잠실에서 두산과 NC, 광주에서 기아와 LG, 사직에서 롯데와 KT, 목동에서 넥센과 하나가 페넌트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올 시즌 프로야구 판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올 시즌 순위 싸움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이라면서 판도를 3강 4족 3약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통합 5연패에 도전하고요. 김용희 감독의 자율야구를 추구하는 SK 그리고 화수분야구의 두산이 삼성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로 꼽힙니다. 3년 연속 홈런왕 박병호를 앞세운 넥센 그리고 양상문 감독의 용병술이 기대되는 LG 그리고 NC 롯데가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윤석민을 마무리로 기용하는 기아가 어떠한 성적을 낼지 그리고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한화가 정규 시즌에서 3년 연속 꼴찌에서 탈출할지 그리고 막내 구단 KT가 돌풍을 일으킬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계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7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는데 참
그건 너무 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올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개막전 최나연부터 김세영,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 양희영, 박인비, 김효주까지 한국계 여자 골프 선수들이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휩쓸었는데요. 네.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막한 LPGA 투어 기아 클래식에서 7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림이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로 7언더파 단독 선두로 출발했고요. 네. 박인비와 김효주, 전인지가 4언더파 공동 7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박태환 선수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3월 24일 전국 19살 성인 500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와 유선전화 50%의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응답률은 5.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질문 내용을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박린 기자, 오늘 말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우섭 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만성 염증 질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만성 염증 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은 병명 중에서 난치병, 불치병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하게 겪는 것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크론스병, 베체트, 루푸스 이런 좀 말도 좀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병들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이 난치병이다 보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런 병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가면역 질환. 예. 그럼 달 풀어서 얘기하면 내 몸의 면역체, 항체가 내 몸의 일부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만이 생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이론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저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 몸의 면역체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 몸을 공격했을까? 네. 왜 공격했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심을 품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내 몸의 면역체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염증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이고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것뿐이고 그 염증 반응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염증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보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저희번에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망가진 부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혈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붓고 열나고 아픈 증상을 말한다고 하면은 그 염증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위가 뭔가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 부위에 혈류를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혈액순환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딸릴 때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대부분 배가 많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배가 찹니까? 그렇죠. 배가 차갑다는 얘기 뭡니까? 이 장에서 움직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요즘 굶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도 왜 배가 차가워져 있냐면 결국 소화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될 때 힘이 안 나게 되죠. 바로 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처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 혈액순환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병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약으로 처음에는 이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을 먹기 시작하지만은 그 약을 1년, 2년, 5년,
10년씩 먹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결국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의 용량이라든지 약이 더 강한 약들 네. 이런 걸로 자꾸 더 이렇게 세게 먹게 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약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생각해서 그거를 바꿔주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렇죠. 바꿔줘야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까 했던 에너지거든요. 힘이거든요. 에너지가 그렇죠. 부족하다. 그렇죠. 네. 결국 우리는 열심히 먹고는 있지만 네. 먹을 음식 다 내 거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소화도 되지 않고 그래서 배도 차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네.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지금 먹어서 그 음식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가장 적당한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곡식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곡식도 도정을 많이 한 백미보다는 살아있는 씨앗 형태인 현미밥을 먹어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현미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나가면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어허. 그런데 그 현미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겉에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백미 먹듯이 꿀떡꿀떡 먹으면 안 돼요. 전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다 나와버린다 그냥. 아무리 현미 먹는다고 큰 소리 쳐도 그렇죠.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네. 소화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현미밥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네. 도리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결국 소화를 못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미밥을 먹을 때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해야 됩니다. 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수저 집어넣고 수저 내려놓고 숟가락을 놓고 그렇죠. 그걸 씹어서 그 현미밥의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밥이 정말 맛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가장 말씀드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저염식, 무염식을 하게 되면 네. 또한 소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킬 때 위와 장에서 문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빨리 힘을 내주는 음식을 탐닉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당물이 들어있는 거죠. 단 것들. 그렇죠. 단 것들이죠. 그래서 설탕 커피 같은 거 한 잔 먹고 나면 머리가 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빵이라든지 케이크 같은 거 하는 거 또한 과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즐겨 찾는다는 얘기는 내가 먹는 밥을 통해서 제대로 에너지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의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염증 반응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소금 말씀을 하시면 그 나트륨 과잉 그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짜게 먹는다. 짜게 먹지 마라. 소금 줄여야 된다. 저염식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소금을 좀 적당히 먹어라. 그 잘 금방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나트륨을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이라 해도 그 나트륨 외에도 여러 가지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소화작용과 함께 우리 피의 어떤 염분 농도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소금이 너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트륨 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나트륨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공식품 같은 거 먹게 될 때 보면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였죠. 뭐 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게 조미료죠. 그다음에 뭐 아지트산 나트륨 이런 거 다 뭡니까? 화학 물질로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물질들인데 그런 나트륨들은 정말 우리 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건 줄여야 됩니다. 그건 조미료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나트륨 쓰지 마라. 화학적으로 만드는 나트륨들이거든요. 화학적인 나트륨 쓰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소금이라고 하는 건 자연염을 의미합니다. 자연염? 그렇죠. 바닷물을 말리거나 끓여서 만든 것들. 천일염이라고들 많이 하는 그렇죠. 얘기하죠. 그건 천일염이죠. 말려서 만든 것들은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암염이라고 해서 암염? 그렇죠. 소금 광산도 있죠. 예. 그 소금이 굳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식용으로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연적인 소금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마저도 자꾸 거부하고 안 먹기 시작하면요. 네. 당분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천일염이라고 해서 먹었을 때 네네. 그것도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다다 소리 듣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요. 네. 간에 맞는 음식이 맛있거든요. 예. 자, 소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소금을 왕창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너무 짜게 먹는 우리가 습관이 있어서 그걸 바꾸라고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짠 것도 맛이 없죠. 예. 너무 싱거운 것도 맛이 없는 겁니다. 네. 적당한 수준의 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맛있고 네. 그것이 가장 잘 소화가 되는 형태인데 네. 만약에 지금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배가 차갑다. 그럼 뭡니까? 소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소금에는 그 정제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제염도 좀 부족한 게 많겠네요. 정제염은 NaCl입니다. 네.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예, 예. 이것 또한 화학 소금입니다. 이게. 네. 자연염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정제염도 자연염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염과 정제염의 큰 차이는 먹어보면 압니다. 맛에서 훨씬 차이가 납니다. 네. 정제염은 짠맛밖에 없습니다. 짠맛밖에 없다. 그다음에 약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만든 게 맛소금이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까지 그 모든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에서 써왔는데 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천일염 좋은 자연염은요 입에다 넣고 맛을 봤을 때 짠맛도 나지만 단맛이 느껴집니다. 소금에서 단맛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수박 같은 거 먹을 때도 덜 익어서 맛이 없으면은 소금을 좀 쳐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또한 감자 같은 거 먹을 때도 소금 찍어 먹으면 짜지는 게 아니라 달아집니다. 그런 반응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좋은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추면은 네. 다른 걸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 하루에 적당히 먹으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식사할 때 뭐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아니한 적절한 간을 맞추는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찬에서 얻는 정도. 네. 예. 그리고 현미밥을 먹을 때도 저는 현미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밥을 할 때 천일염을 조금 집어넣으면 밥이 훨씬 맛있어집니다. 아, 현미밥 할 때 천일염을 조금 넣어라?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넣습니까? 그거는 이제 넣어보면 압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는 자꾸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면 내 입맛에 맞는 정도? 그렇죠. 바로 그거죠. 글쎄 자기 입맛 그거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게 바로 이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네. 그 현미하고 이제 소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만 잘 먹으면 앞에 말씀하신 만성 염증 질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뭐 궤양성 대장염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치료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염증 반응이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런 혈액순환 시킬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할 때 어느 부위가 가서 자꾸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 망가진 부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염증 반응을 만드는 거 보니까 그 염증 반응을 억압하는 약을 먹기보다는 그 염증 반응을 도와줘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죠.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상처가 있는 부분에 혈류가 증가한다고 말씀. 그렇죠. 혈액을 증가시키려는 반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반응들을 도와줘야죠. 거기에 혈류를 정말 증가시켜주자. 그렇죠. 그 에너지 소화가 잘 돼서 에너지가 많이 쏠려 가게 하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마치 뭐 이열치열 욕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배가 따뜻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 배가 좀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알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사람들은 느낍니다. 뱃속에서 이게 좀 약간 찬바람이 난다고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뱃속에서 스스로도 이렇게 만져보면 위나 장에 이렇게 굳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 좀 해주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소감이 좀 좋아지죠.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쑥쑥 내려가라 하면서 배 만져주는 것도 장 운동을 익혀주는 거거든요. 엄마 손은 약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을 좀 공급해주면 좋고 그래서 배가 차가운 사람들은 자꾸 배에다가 뭔가 대고 싶어 하죠.
따뜻한 핫팩 같은 거 대고 싶어하고 그런 걸 좀 하고 있으면 조금 편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 먹는 음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바꿔주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현미하고 곡식을 소금을 잘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먹는 거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또 뭐 딱히 저는 이렇게 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 좀 다른 것 저런 거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맛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입맛을 바꾸는 과정은 이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절대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면은 내가 옛날에 자꾸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안 땡깁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당분 섭취죠. 당분. 그렇죠. 단 것들이 좀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고 또 뭐냐면 육식 같은 것 같은 좋아했던 사람들도 고기 좋아했던 이들도 그렇죠. 이제 그런 냄새. 그러면 현미나 이런 것을 잘 먹으면 고기 맛도 나중에 좀 잊어버리나요? 저는 이제 염증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 몇 달 지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고기가 별로 안 땡긴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럼 고기 같은 거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라고 환자들에게는 좀 그렇게 권고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 밀가루 음식 어떻습니까? 밀가루 음식도 굉장히 빨리 혈당을 높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밀가루가요? 그렇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혈액을 보면 중성지방이 높아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밀가루도 예를 들어서 통밀, 도정을 하지 않은 통밀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괜찮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밀로서. 근데 통밀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뭐냐면 씨앗의 형태가 살아있는 거죠. 도정하지 않은 거. 현미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통밀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 이제 도정하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섭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꿀잼이었죠.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